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안뉴스 5월 9일자입니다. 저희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조금 미리 녹화를 하니까 조금은 좀 늦은 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에 별일 없길 바라면서 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밖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라서 계속 휘잉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마이크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위프트를 이용한 금융 사기입니다. 이걸 금융 사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 절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위프트가 그 은행 간 그 국제 보통 이렇게 송금 같은 거 할 때 은행 간의 그 송금하는 규약이죠. 그렇죠. 예. 그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해서 한 200여 개, 한 3, 40여 개 금융기관들이 엮여 있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스위프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스위프트에 접속하는 은행의 그 시스템이 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방글라데시 쪽에서 그 금융지급 요청을 하면서 영어를 좀 잘해야 된다는 게 중간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것 오타가 났어요. 그 금융 트랜짓을 요청을 하면서 오타가 나서 금융사 쪽에서 이런 오타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방글라데시 쪽에 그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스위프트를 쓰는 그 은행들한테 보안을 강화하고 계속 준비하라는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네, 스위프트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는 소프트웨어가 해킹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 없죠. 송금하는 기계를 해킹해가지고 송금을 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스위프트는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네. 그 망에 접속하려면 정확한 보안 인가라든가 이런 걸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좀 이슈가 생겼던 걸로 보여져서요. 좌우재간 그 보안에 성역은 없는 것으로 폐쇄망이라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계속 여겨져 왔고 스위프트망들은 그렇게 이슈가 될 거라고 크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요거는 크게 한번 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녹음이 안 됐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절도죠. 아예 가서 금고 턴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무섭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해커가 이제 권장하는 안전한 패스워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패스워드를 갖다가 설정하려면 이 정도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사실은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 편인 게 브루트포스 어택, 딕셔너리 어택이라고 해서 사전에 있는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 패스워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조합해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알려진 거, 보안, 애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키워드 가지고 패스워드 분단으로 만들다 러브 애플 이러면 이제 러브라는 단어랑 애플이라는 단어랑 이제 조합이 그렇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또 어렵게 만들면 다음번에 맨날 리셋하잖아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 기반으로 만들려고 해서 내가 의미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려고 미국 쪽에서 나왔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스워드 방식들, 보안하기 좋은 방식들은 뭐냐면 영문자판에 한국어로 쓰는 것들을 예전에 가이드를 많이 했었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그렇게 쓰면 어찌됐든 그건 딕셔너리 어택에 안 걸릴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가 아니라 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특수한 문자, 자기가 좋아하는 특수 문자를 붙인다거나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10개의 사이트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대부분 다 비슷한 걸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웬만하면 안 잃어버리려고 한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더 기억하기는 쉽지만 그런 어떻게 취약하지 않은 그런 패스워드를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한글 자판을 영어로 쓰는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I love 쇼팽 그러면 뭐 IL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자를 따가지고 그렇죠. 나는 기억하기 쉽대 이제 단어로 보면 단어가 아닌 거지 ICP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ILC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좋아하는 건데 숫자나 뭐 특수문자 같이 하면 네. 좀더 약간 근데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뭐 사이트마다 패스워드가 겹치는 거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 사실은 이 기사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그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은 보안 전문가신데 그분은 권장하기를 이제 이중으로 해라. 네. 그래서 그 구글에 있는 OTP 서비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 패스워드뿐만이 아니고 OTP 네. 자동 생성되는 패스워드를 갖다 한번 거치는 걸로 하면 그나마 이제 그런 데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그 동일한 패스워드 쓰지는 않고요. 패스워드를 사이트마다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문구 사이의 네트인가 아니면 앞에 네트인가 끝에 네트인가 세 군데에 그 사이트의 특성이 되는 문자를 하나 넣어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라고 그러면 N. 제가 만든 페이스 뒤에 N자를 뒤에 네트인가 중간에 하는 네트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앞에 넣었던 거 뒤에 넣고 뒤에 넣었던 거 가운데 넣고 그렇게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위협에는 좀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쓰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쓸 때마다 네. 앞에 넣냐 뒤에 넣냐. 근데 효과는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번에 보니까 많게는 70%까지 중복된 게 나온다고 네. 하니까 뭐 굳이 그런 규칙까지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70%가 그렇게 똑같은 게 나와버리면 뭐 제가 거기 그물이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넘어갈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뭐 패스워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뉴스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DD4BC가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이 뭐 일본도 사실 해외에서 공격을 그렇게 받기는 처음이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다 보니까 나온 게 이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라는 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 DD4BC의 공격을 받았기도 하지만 또 핵티비스트들에 의해서 타겟된 아주 그냥 적극적인 타겟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돌고래 포획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고요. 그게 지금 왜 뉴스냐면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가만히서.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 뭐 나는 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본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국제 정세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 보고서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런 공격을 할 때 보통은 캠페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표준화된 정형화된 방식들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사이트마다 여러 가지 그 보안 요소를 섞어서 하는 쪽들이 많고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택 벡터라고 얘기하는 어택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섞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만 해결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방면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액티비스트 공격 방법이 그 소수정예의 굉장히 이제 스킬풀한 해커들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중이 이제 예를 들어 루트링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공격을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인해 전술 하는 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캠페인이 있으면 그 오퍼레이션 킬링 베이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 사이트에 여기 이제 트위터 어카운트에 가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승전보를 알려요. 뭐 어느 사이트 넘어뜨렸다 막 이렇게. 죄다 공공입니다. 예, 공공 사이트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항상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우리나라도 좀 이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케이스였긴 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타깃되고 있고 미국만 해도 최근에 뭐 그 사용자 정보 유출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공공기관들도 충분히 네. 언제나 타겟되고 또 끝나고 나서 북한 소행이라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장 지금 현재도 이제 사드 뭐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핫한 이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반대하는 쪽이 또 러시아다 보니까 또 러시아가 또 이런 국제적인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 있어야 할 토픽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알마다 콜렉티브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알마다 콜렉티브가 이제 DD4BC가 작년에 나오고 한 9월부터 좀 이렇게 주춤해졌다가 10월인가에 아마 알마다 콜렉티브라는 그룹이 갑자기 훅 나오면서 거의 DD4BC를 대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DD4BC의 주동자로 그 간주했던 사람이 체포된 다음부터 그 DD4BC는 좀 줄었는데 네. 계속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알마다 콜렉티브가 완전히 대세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법이 똑같다 그래요. 아니, 거의 네. 같은 건데 약간 바뀐 게 예전에는 일단 시험적으로 디도스를 보내고 네. 그 안 하면 더 크게 할 거다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바쁘신지 이제 디도스를 잠깐 때리는 건 안 하고 일단 안 주면 공격할게 더 메일을 날리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저희 그 유럽이나 그 미주 쪽에 저희 회사 쪽으로 같이들 그 보안팀들이 연락을 받은 게 굉장히 많은 네, 메일이 굉장히 걸로 많습니다.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D4BC랑 수법은 똑같아요. 비트코인 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공격하는 유형도 비슷한데 이게 이제 작년에 활동하다가 이제 요즘 활동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시범 공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메일부터 보낸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랜섬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 늘어났어요. 예전에 20 비트코인을 요구하던 게 한 35에서 40까지 지금 올려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협박 메일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수신이 되고 있고요. 이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있는 게 그 송금을 하라는 비트코인의 주소가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가. 네. 이게 이제 거의 같은 주소를 많이 씁니다. 예, 옛날에 DD4BC 같은 경우는 A라는 업체랑 B라는 업체 보낼 때부터 다르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효과가 있다. 그 무슨 효과가 있냐면 돈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굳이 공격 안 하고도 메일만 보내고도 지금 돈을 거두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공격 한 번도 없이 네. 협박 메일로 수십만 불 벌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려할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대신 전문가들도 경고하는 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언제든지 공격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심각하게 자기네가 어느 정도 그 알려져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돼버리면 그때는 시범적으로 또 한 번 하겠죠. 타겟을 잡아서 예, 공격할 수도 뉴스에 날 있으니까 때까지 하겠죠. 계속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안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는 게 앞으로 늘면 늘지. 그렇죠. 줄지는 예, 뭐 이메일만 보내면 돈을 주는데 뭐 이런 상황이면 계속 커피캣들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복잡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작은 공격을 1차적으로 막아낼 수 있으면 일단 첫 번째 타겟에서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보안 뉴스라는 게 원래 소식이 다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이렇게 암울한 소식밖에 없는데 아무튼 뭐 연휴 잘 보내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연휴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또 다다음 주 차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